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9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빨리 탄핵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주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합의안 먼저 만들자 7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밝히지 않을 경우 9일에 표결에 나서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당 비주류 의원들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조만간 4월 퇴진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새누리당의 비주류 중진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으로부터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이게 계획대로면 오늘 대통령 탄핵 투표가 있을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3자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 비주류 그리고 친박계 좀 의기투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자, 국민들의 어떤 평가, 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들 입장은 3차 담화 발표 이후에 네.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돌렸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는 저희 입장은 7일까지 되돌려서 대통령이 퇴임 일자를 발표를 해야 네. 국회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원래는 2일, 9일 양일간에 언제 탄핵 표결을 할 건가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야당 네. 내에서도 이게 통일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에 우리 입장에 동조를 같이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어가지고 국민의당이 부랴부랴 5일을 하자, 5일날 네. 하자라고 했지만 이것은 의사 일정이 결정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면서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결과론적으로 9일날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변화가 없고 또 친박과 비박이 같이 의기투합을 했다. 의기투합을 한 내용이 없어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9일에는 만약 이 표결에 들어가면 가결될 네.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7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네.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요. 네. 자, 여야 합의한 안을 주면 받겠다라는 얘기는 초지일관인데 지금 야당은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잖아요. 협상 자체는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 대화를 한 결과는요. 네네. 일단은 퇴임 일정서부터 모든 걸 국회로 돌린 것은 네네. 진정성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일까지 여야 간에 협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네. 7일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제까지 퇴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네. 그 뒤에 권한 대행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네. 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7일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국민의당 김관영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적 선언으로서 4월 퇴진이든 이 시점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건 정치적인 약속, 정치적인 선언, 정치적인 이제 이 국정 수습을 위한 합의라 하더라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국회에 주어진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네. 첫 번째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그 퇴진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헌법에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미 저희는 개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네네.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죠? 정리를 했고요. 네. 탄핵을 통한 것은 그게 헌법적 절차이긴 합니다만은 네.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이 길이라도 가자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이 명확하게만 정치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입장만 표명을 하게 되면 네. 저는 그게 가장 명확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탄핵 절차라도 밟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비주류가 어제 새누리당 당론, 그것도 만장일치라고 나왔던 게 이 대통령의 4월 퇴진과 6월 대선, 이게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네네. 오해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 4월, 6월 그 안은 저희 그 비상 그 시국회의에서 예, 그럼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저희가 그 탄핵을 하더라도 빠르면은 4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리는데 네. 빠른 걸 기준으로 해갖고 4월, 그리고 또 저기 국가원로회의에서도 그 4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랬었죠. 또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은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기한을 잡았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협상 카드를 결정을 해준 거지. 저희가 그걸 당론을 결정해서 이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따라서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안도 우리가 만들어준 거지. 네. 그것을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거지. 아. 그 우리가 당론에 따라간 거는 아니고요. 아. 비주류가 예.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 주도적으로 도출을 한 이제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협상 카드로 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럼 네. 협상을 하겠다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이 당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비판들이 일부 있는 것이 이게 불신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의원님. 예, 그 오해 때문에 그랬던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네. 저희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도 이걸 분명하게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 4월에 퇴진하겠다고 대통령이 정치적인 약속을 했는데 예. 4월에 국면이 만약에 바뀌어서 퇴진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신을 하게 된 거는 대통령 탓이라고 봐요. 네네. 그동안에 1차, 2차 그 담화 발표 이후에 네. 약속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만은 네. 이게 국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선으로 후퇴한 상태 속에서 권한대행한테 넘어간 상황 속에서 그거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책임은 있죠. 검찰 예.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야3당 공조를 그저께 보도했는데 어제는 야3당 공조가 일시적으로 깨졌었습니다. 예,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저희가 보도했는데 며칠 후에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약속을 국민이 좀 믿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 근데 이 문제는 네네. 만약에 상황이 그 사태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게 네. 용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럼 탄핵을 해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에 탄핵하면 임기를 다 채우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상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네.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자, SNS에서 이제 이런 불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게 여쭤봤고요. 돌아가지고 네. 그 저희들의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불신들을 하고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항의 전화 또 네. 촉구 전화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 안이 이 비주류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당론, 이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퇴진 시점을 밝혀라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7일 오후 6시까지로 시점, 이 대통령의 답변 시한을 결정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으로 지금 한 남은 5, 6일 사이에 야당과 예. 협상의 가능성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이? 야당하고 지금 따로 협상할 것은 없고요. 네.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7월 6일 6시까지 그 7일 6시까지 이제
시한은 정했지만 네.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을 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 충분하다. 네. 자, 그럼 청와대에는 전달이 된 상태군요? 이미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네. 그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 거죠. 네. 자, 내일 또 이제 이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내일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촛불 열기가 식을 것이다. 네. 지난주까지보다는 덜 나올 것이다. 혹은 3차 담화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더 커졌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지금 민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차 느끼고 계세요? 뭐 저는 뭐 심각하다고 느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촛불 그 집회 때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그랬는데요. 그 뭐 이번에 촛불 집회에 나오는 민심은 계층, 세대, 지역, 이념을 뛰어넘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것을 일각에서 뭐 이런저런 소리들을 네네. 하는데 저는 이 민심은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그 어떤 책무감 같은 걸 느끼고 또 자민들을 별 면목도 없고 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에 네. 대해서 마지막 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일부 뉴스 브리핑에서 이 정치 전문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여당 의원들을 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제안들을 정무 수석이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면담이나 어떤 자리를 갖게 되면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서 좀 의사 번복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들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우리 비상시국회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에서 저는 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런 시도를 청와대가 하더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이건 뭐 지금 아까 압박 많이 받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예. 9일에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면 예. 정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뭐 이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밝혔고요. 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네. 않다고 보고요. 다만 하여튼간에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7일 저녁까지 청와대에 답이 없을 경우에는 탄핵에 참여한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예. 자, 오늘 표결 무산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이게 사과든 해명이든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말씀 이 민주당 입장에선 주시겠어요? 예, 200만 촛불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 사실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발의했지만, 네. 표결에 앞서서 네. 그 발의 자체도 이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명을 했다고 해서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저희 다수의 의원들이 로텐돌에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받아 안겠다라는 그 결기를 가지고 네. 또 국회 구성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낮에는 네. 예산 소위라든지 각종 의회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지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방식으로 부족하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당은 이 박지원 위원장 왜 그러셨나 오해였다 이런 해명을 하셨고요. 예. 새누리당은 비박계는 왜 흔들렸나 이 대통령 담화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해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추미애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 제기됐었죠. 네. 예, 어떤 좀 설명 주시겠어요?
추미애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측면의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뭐 수상적으로 저희가 자기 고백을 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뭐 지적하시는 몇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야당 공조에 대한 네. 부분을 얘기하신다면은 저희가 지금 뭐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다른 당론을 정할 때 법안이라든지 또는 정책을 정할 때 줄다리기를 하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네. 위법한 그것도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무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네. 야당 공조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은 200만 촛불 시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야당 공조를 깼다라는 측면에 단발적인 해석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고요. 네.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새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뭐 전략적으로라든지 공조할 대상을 미리 협상의 가능성을 미리 끊고 있었던 그런 전략 부재라든지 네. 기타 상황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특정 법률 아니나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한 견해차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응당 범법자가 있으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발동해야 마땅하잖아요. 네. 저희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저희는 그런 책임감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인 측면에 네. 보다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예, 의원님 이제 정리하면요. 어쨌든 네. 뭐 어제 좀 혼란이 수습이 돼서 예, 야3당 공조는 다시 예, 이제 재확인했습니다. 재확인이 됐고, 예. 자 오늘 밤에 발의 그죠? 네네네. 그리고 9일에 이 탄핵 표결. 예. 이 일정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이 좀 다르죠. 예, 예. 지금 대통령에게 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 안을 던져놓고 예. 자 7일 저녁 6시까지 답이 없으면 이제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자 9일 탄핵의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가결 가능성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뭐 사실상 추산한다는 것이 무용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뭐 이제 우리는 그걸 기다려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탄핵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오긴 했지만 네네.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대통령이 4월, 6월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있고 그런 측면에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약간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흘러나오고 있죠. 네, 예. 그걸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제가 계산안에 넣고 있다고 한들 9일 탄핵이 불발된다고 한들 저희가 9일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무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탄핵 이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임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네. 국민 민심에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탄핵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탄핵 소추가 발의된 상황. 사실상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71명이 비록 가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 가반이 넘는 17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무게감을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국민의 뭐 민심을 이 네. 동향을 살피고 있겠죠.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만장일치 당론을 받거나 안 받거나 아무 상관없이 예. 9일에 탄핵은 간다. 예. 만에 하나 새누리당 비박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다가 아니라 네. 저희는 그분들 역시도 지금 복잡한 신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민심에 거슬러서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입장들 때문에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한 표가 아쉬운 이 상황에서 예.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또 말씀 주셨어요. 네. 끝까지 설득할 거고 그분들의 고민 이해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표창원 의원이요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네. 지난밤에 또 장지원 의원과 아주 격하게 다투는 네.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자 표창원 의원의 이런 행동 현 국면에 도움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일단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뭐 표가 아쉬워서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협상에 있어서 어떤 협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4월 말 퇴진이라는 게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은 노림수로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 잘못 아무것도 없고 본인 관리 책임밖에 없는데 국회가 원하면 떠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상황
상황에서 표창원 의원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협상에 뭐 타격이 되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따지기 전에 표창원 의원 개인의 행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다소 거칠게 표현된 면들이 있었죠. 탄핵 반대 의원들 사실상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것 아닙니까? 네네.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공개된 사실들을 수렴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의사가 모아지는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는 건데, 그거는 표창원 의원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발휘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던 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재공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억울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님들 중에는 의원님들이 다 동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결들이 있고, 비록 지금은 밝히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4말, 6말 이 계획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핵에 가야 된다, 탄핵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분들의 결을 살피지 않고 다소 매도되는 방식으로 보여지게 만든 것에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감춰져 있던 어떤 사실을 새롭게 공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의사들을 바탕으로 한 표 의원님이 좀 정리해서 본인의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거라서 좀 표 의원님의 그런 행동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설득이 되는데 청취자분들 의견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표 의원님하고 시스템 말로 배틀이라고 했던 그 장제원 의원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다만 본인이 지금 뜻이 다르지 않는데 그런 방식으로 보여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태에 대해서는 다 있었겠죠. 방법론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또 이제 6차 촛불 집회입니다. 네, 의원님 나가시나요? 저도 촛불 집회에 함께합니다. 국민으로서 함께합니다. 하루가 채 남지 않았지만 내일 집회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상 지금 횟수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 집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나 공간적인 여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여론의 지향을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에만 기대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오든 간에 지금 촛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아무 전향적인 어떤 여건이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태도를 비롯해서 새누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촛불이 켜지는 것 하나만으로 저희 야당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올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저희 성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불 밝혀주시면서 저희에게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조금 전에 어떤 작가가 일사불란하게 불을 끄는 모습이 소름 끼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이죠. 이렇게 힘들게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높이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말만 좀 잘 이행해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또 높아요. 거의 직접 민주주의 상황을 거의 경험하고 보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국민적 지지를 잃고 정당성을 잃으면 정치적 생명은 단축되기 마련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탄핵에 앞서서 정치적으로 이미 우리가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상 위임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위임된 대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이 철회할 수 있는 여타의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엄중한 시국 지나가고 나서
예. 한번 이 의원님 발의해서 알려주시죠, 뭐. 예. 네.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생기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고민이든 해서 보탤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